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갑작스럽게 취소 연기했죠. 회의를 3시간 앞두고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물론 당일에 문 대통령이 누적된 피로로 몸살 감기 기운이 있었다, 이렇게 청와대는 밝히기도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회의 내용이 부실해서 이낙연 총리의 연기 건의를 문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답답하다는 그런 토로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뭐가 그렇게 답답한 상황인지, 왜 속도가 안 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김의원님. 자, 문 대통령이 뭐 답답하다는 심정까지도 토로를 했는데 준비가 미흡해서 회의를 취소했다. 구체적으로 뭐가 좀 준비가 안 됐을까요? 글쎄요, 뭐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 말씀은 정부 각 부처가 좀 규제 혁신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대에 미흡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예. 대개 실무 공무원들이 규제 혁신 작업을 할 때 이제 좀 주저하고 소극적인 것은 두 가지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업종 간에서 한 규제를 풀면 다른 업종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검토 안 되고 있지만 우버 택시 같은 것을 만약 해주게 되면 택시 업계와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걱정,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 규제를 해주면 사실상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행정감사나 이런 데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왜 이런 특혜를 줬냐라는 오해를 받고 감사를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 대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작년 9월에부터 시작했던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은 참 잘 돼 있습니다. 예. 가령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한다든지, 또 일자리 창출에 위해서라든가 민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은 잘 잡혀 있는데 그 방향에 따른 실적이 좀 미흡하다는 판단을 총리께서나 대통령께서 내리신 것 같아서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제가 정부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자율주행차, 드론 이런 것들의 검증이나 사전 승인을 폐지하는 신산업 규제 쪽에서는 14건 정도가 이제 규제 혁파가 돼서 성과가 이루어졌는데 대통령께서나 총리가 보시기에는 이 속도로는 안 된다. 더 확대하고 더 빨리 가야 한다. 그런 의지시죠. 언론 보도 보니까요, 특히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랑 그리고 개인정보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이 두 가지가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준비 미흡의 사례로서 말이죠. 네네. 뭐 그런 것 같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에 관해서는 소위 은산 분리의 원칙을 어디까지 예외로 인정할 거냐. 예. 이제 우리 금융혁신이 창업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좀 과감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융이 경쟁이 더 촉진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인터넷 은행을 좀 더 과감하게 인가해주고 또 자본 규모도 늘려줘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가 하면 그런 기존의 은산분리 원칙을 너무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정리되고 강한데 국회가 이걸 지금 의견 통일이 안 이루어져 있는 분야가 있어서 이건 우리 국회의 책임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밖에 또 말씀하신 것이 뭐였죠? 인터넷에. 예, 개인정보 규제 개혁, 행정안전부 관련해서요. 이제 규제에 있어서 제일 걱정이고 고민인 것은 국민의 생활안전이나 사생활 보호와 같은 헌법상 보장해야 할 기본권 침해와 연결되는 거. 예.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관리해야 할 정부 입장에서는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사실은 많은 나라들에서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 대량 정보가 서로 유통되고 하는 그런 토대하에서 모든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 보면 그런 데서 이제 속도가 느리다는 것하고 충돌이 되는 것이죠. 예, 최근에 청와대에서 이제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이 교체됐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 그 나빠진 경제 지표와 관련돼서 이른바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엊그저께 그렇게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취소된 부분도 이 혁신성장의 어떤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어떤 문책성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 수석 인사라든가 또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제의 어떻게 보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하성 정책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 양쪽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경고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동의하십니까? 글쎄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됐죠. 근데 1년 동안 출범 후 지방선거 때까지를 당초부터 혁신기라고 삼아서 적폐청산이라든지 남북관계 혁신이라든지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고 그게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해줘서 지방선거에서 높은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면에서 보면 소득주도 성장에 필요한 정책들은 다 추진했는데 이 정책들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상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것은 시행 초기에는 갈등과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한 2, 3년 지나야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상쇄하고도 국민들이 경제 개선의 효과를 느끼게 하려면 혁신성장이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혁신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혁신성장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하는데 이 속도가 좀 느리다 하는 판단을 정치권에서도 같이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정치권의 책임도 큽니다. 규제 샌드박스 입법 같은 것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사 단계인데 의회가 자꾸 아직도 구성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빨리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치적 입장에서 대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빨리 원구성해서 규제 샌드박스는 주로 신기술이나 신성장 산업 분야, 창업 벤처기업처럼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히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 규제 모두를 비켜서 빨리 그 산업을 성장시키고 나중에 꼭 필요한 것은 사후에 최소한의 규제를 하자는 그런 취지의 입법이 5개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하게 하는 그런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나 총리께서 좀 답답해 하신 거고 아마 이것이 당의 동료가 되어서 정부 부처나 정치권이나 좀 더 빨리 움직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표 의원께서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 최우선 과제로 또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 샌드박스 관련 규제 혁신 법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증세 부분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한 축 혁신 성장과 관련한 규제 개혁 이런 양대 축이 있다라고 본다면 김진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그 양자 가운데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두 측면이 반드시 함께 나타날 때만 효과가 나타나죠.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 쪽에 주관을 둔 한 날개고 또 혁신성장은 공급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날개가 다 날라져야 됩니다. 다만 지난 1년간 소득주도 성장은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그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지금 단계는 부작용이 주로 나타나서 이걸 최소화하면서 빨리 성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상쇄하고도 남으려면 공급 분야에서 혁신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그걸 일으키는 정부의 책임은 규제 혁파죠. 그런 점에서 정부 각 부처나 정치인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하는 정치인들이 우리 경제에 모두 필요로 하는 그런 중소벤처 창업 열풍, 신기술, 신소재, 특히 인공지능 AI라든가 또 물론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분야는 우리가 많이 뒤져 있거든요. 예. 그런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는 그 사업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규제 샌드박스 시스템에 의해서 기존 규제를 모두 피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획기적인 혁신이 아주 시급하고 필요한 때죠. 예, 뭐 둘 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이정우 전 참여정부 당시에 이제 정책실장을 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랑 연결을 했을 때, 이정우 교수님 말씀의 취지는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너무 속도가 느리다, 더 과감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증세도 더 과감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기업하기에 상당히 좋은 나라에 속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정우 교수의 이런 진단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만나본 기업들도 외국에 가서 느껴보면 규제혁신 쪽에서 보면 우리가 좀 특히 신성장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영국이 샌드박스 시스템을 만들고 일본이 그것을 실시하고 해서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가 정보화에서는 앞섰다고 자부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라든가 블록체인 같은 것은 상당히 뒤져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기존 규제를 뛰어넘어서 일정 기간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마음 놓게 창업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시스템 도입은 우리가 뒤져 있죠. 예. 규제 샌드박스 분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럼 일단은 뭐 이정우 교수님의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 규제 사업하기 좋은 그런 분야 영업도 있겠죠. 예. 특히 대기업들이 볼 때 사업하기 좋은 영역이 많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을 겁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저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는 있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규제는 더 엄격히 집행되죠. 또 기본권과 관련된 것, 국민의 생활안정, 건강보호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꼭 필요한 규제는 지켜져야 하지만 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의 그를 위해서 창의와 융합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어떻게 쓰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네. 나중에 검토해서 필요한 것만 꼭 묶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왜 그런 겁니까? 우선 선거 이후 지금까지 아직 원구성이 예. 안 돼서 벌써 예, 한 3개월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조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그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규제 혁파 주장과 또 이 공정거래를 특히 재거래 의사결정 과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많은 폐해들이 있어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은 오히려 보강되어야 한다는 또 여당의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야 간에 잘 타협이 되어서 예. 새 국회에서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김 의원님 연락이 이렇게 연결된 김에 제가 네네. 최근 우리 민주당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도 잠깐 짧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누가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관심인데 어떻게 김 의원님도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경로로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여러 경로로 이제 이번 당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다음 총선 때까지 당을 이제 리드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 국민들이 민생 경제가 개선되는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걸 당이 주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당의 체질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리더로 당신이 경험이 좀 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다 쌓았으니까 한번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만 지금 후보가 너무 많아서 또 고민도 됩니다만 그래도 예. 이런 요구들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외면할 수만은 없지 않냐 해서 이제 마음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굳혀가고 계신 중이면 뭐 사실상 뭐 결정을 하셨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